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저희 병원을 오시던 환자분이세요.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. 크랙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.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, 하얗게 된 부분 이제 충치 치료를 하긴 했지만 나이가 40대, 50대, 60대가 되도록 치아가 아파서 뭔가를 못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, 굉장히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, 치아 건강이. 그래서 이제 그런 복 받으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먹는 거를 굉장히 함부로 치아를 쓰는 거죠. 얼음도 잘근잘근 다 깨먹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오돌뼈 같은 거, 새꼬시 막 가시 같은 거 다 씹어먹고, 막 갑각류 같은 경우 새우 껍질 통째로 해가지고 껍질째 씹어먹고, 소프트 크랩이라고 해도 크랩이 굉장히 딱딱하죠. 그리고 이제 누룽지, 마른 오징어, 견과류 이런 거를 치아가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막막막 씹어서 드신 거예요. 근데 보면은 이 어금니가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어금니가 몇 살 때 올라오죠? 이 제1대구치라는 큰 어금니는 6살 때 올라와요. 제2대구치는 10살, 11살 때 올라온단 말이에요. 이분이 예를 들어서 40이나 50이라고 하면은 이 환자분이 이 치아가 감사하게도 40년 동안 열심히 잘 버텨준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치아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합 스트레스를 견디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씹어냈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한테 그랬어요. 제가 많은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던 게 딱 2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.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이 환자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 계속 6개월마다 이제 오시면서 체크업을 하시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잇몸,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치과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스케일링이나 세균막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잇몸이 무너져서 치아가 멀쩡한데 흔들흔들 해가지고 고름이 차가지고 빼고 임플란트 가시는 분들이 있고, 또 다른 분들은 한국 사람에 한해서 크랙, 한국 음식이 그만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이 많기 때문에 김치, 나물 이런 것도 굉장히 딱딱한 음식이고 육류 종류도 딱딱한 음식이에요.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누룽지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하드한 음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, 오징어도 다 말려 먹잖아요.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도 굉장히 딱딱한 음식이기 때문에 치아가 쪼개질 수 있다, 치아가 금이 갈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 식사를 하실 때 어느 순간 찌릿한 느낌이 드시면 바로 예약 당겨서 오셔야 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업을 하던 환자분이셨어요. 실제 환자의 구강 상태도 보면은 과거의 충치 치료도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. 금 인레이가 돼 있고, 이런데 까만 라인, 요런 까만 게 있지만 치아가 살짝 이 부분이 깨져 나갔지만 환자 아무런 증상 없고요. 여기 뒤에 보면 살짝 금가 있는 라인이 보이죠. 근데 이게 환자분의 증상이 없으면 제가 이런 데들 살짝 뭐 교합 조정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. 증상이 없으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. 환자분이 여기 혓바닥 잡고 간다 그러면 약간 살짝 그라인드해서 부드럽게 하는 정도? 그리고 교합이 안 좋은 교합력이 있을 때 가끔가다 교합 조정을 하는 거지, 교합 조정도 저는 액티브하게 하진 않아요. 그랬는데 2023년 9월달, 그러니까 최근이죠. 이 환자분이 원장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그 크랙 통증이 밥 먹을 때마다 있는 것 같은데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치아는 실은 이 상악, 그러니까 위턱뼈에 있는 제일 마지막 치아였거든요. 근데 환자분의 증상은 이 치아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. 이 치아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아래 치아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래 치아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보여요. 금 인레이가 돼 있고 너무 멀쩡한데요? 이거가 근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? 근데 환자분의 증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. 자세히 보면 여기에 실금이 있는데, 제가 아까 그 크랙을 진단하기에 예전보다 좀 용이해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큐레이 펜이라는 진단 장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제가 큐레이 장비를, 특수 장비를 찍어봤어요. 이 특수 장비는 뭐냐면은 실은 세균을 추적하는 특정 파장의 그 세균에서 뭔가 특정 단백질을 있는 곳에 빨간 빛을 비춰주는 게 이 장비의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실은 이런 치석, 치태 이런 데에도 빨갛게 나오지만 크랙 라인도 어쨌든 틈이기 때문에 세균이 유입이 되고 그 세균이 크랙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크랙이 명확하게 보여요.
그리고 환자한테 크랙 씹을 때 증상을 재현을 시켜봤더니 딱 이 부위에서 아프대요.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제가 주저하지 마시고 크라운으로 갑시다 라고 했어요. 큐레이펜에서 오케이, 크랙 라인 확인돼. 증상 재현 내가 씹어보라고 이것저것 해봤더니 환자분이 그 부위에서 딱 아파하셔. 그랬더니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, 이럴 때는.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경치료를 하지 말자 그랬어요. 그리고 일단 크라운으로 씌워 보시죠 라고 말씀을 했어요. 그 뒤에 이제 제가 신경치료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, 이 환자분은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크라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깔끔하게 씌우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아파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완전히 붙이신 거예요. 그리고 위에는 아까 크랙 라인이 있었지만 치료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, 이런 것들은. 아까 전에 제가 예전에 크랙 라인이 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크라운을 씌우자고 해서 크라운을 씌웠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치료였는데 제가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크라운도 이렇게 깔끔하게 씌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여기를 완료를 해놓고 반대편도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똑같이 찾은 거예요. 여기 봤더니 크랙 라인 보이죠? 그냥 보는 것보다 큐레이펜이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을 했더니 이 크랙 라인이 선명하게 훨씬 잘 보이는 거고, 엑스레이는 초기이기 때문에 깨끗해요. 하나도 안 나와요. 엑스레이 상으로 크랙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글쎄요, 그거는 저는 조금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쨌든 반대쪽 어금니도 크라운을 잘해서 마무리를 했어요. 실은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접착을 했을 때 환자분이 창거에 많이 시리다고 하셔가지고 좀 임시 접착한 상태로 좀 오래 기다렸어요. 그래서 약간 오래 기다리다가 한 2,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좀 괜찮네요. 씹을 때도 괜찮고 그리고 창거에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안 괜찮아졌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신경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